자, 오늘 이제 3D 프린터 IT 신상 털기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네 번째 세션이고요. 자, 메이커봇의 매력에 빠지다. 자, 그 메이커봇의 황희영 이사님께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름이 일단은 특이합니다. 메이커봇. 네. 네. 회사 이름이 어떻게 메이커봇이 어떤 의미입니까? 메이커봇이. 만드는 로봇이라는 뜻을 오. 그대로 가져와서 네. 사용한 케이스가 네. 되겠습니다. 아까 3D 프린터를 로봇으로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네, 모든 어. 것을 원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음. 만들어줄 수 있는 기계라는 뜻이죠. 네. 네. 자, 오늘 이제 메이크봇에 소개해 줄 게 3D 프린터 데스크탑용 그죠? 네, 네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국내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메이커봇이 상용화되어서 글로벌하게 판매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2009년부터고요. 네. 국내에서 이제 소개가 되고 활발하게 판매가 음. 되기 시작한 건 2014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데스크탑 영역도 지금 네. 보면 전문가 영역하고 네. 교육자 영역을 나누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에서 선생님들이 교육 재료로 활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야를 교육자 영역으로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네. 학교 리서치 랩이나 네. 또는 학교라고 이름 붙은 곳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교육용 영역이라고 저희가 구분이 네네.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모든 기업이나 개인 사용자들은 프로페셔널, 전문가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에듀케이터, 이 네. 교육 영역이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창의 교육이다 뭐다 하면서 하는데 네. 방과후 수업 이렇게 자유학기제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쪽 영역이 네.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은 지금 어떠세요? 네,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3D 프린팅에 관련돼서 시장 조사 기관인 월러스 리포트를 보면은요,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산업용 장비의 판매량은 2.3% 감소를 했고요. 데스크탑 프린터는 70% 성장을 한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데스크탑 프린터의 사용 빈도가 사용량이 훨씬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우리나라도 같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는 좀 약간 아니라고 보세요, 지금 느낌이? 실질적으로 데스크탑 네. 프린터 시장 쪽만 보면 한국도 글로벌한 추세에 어느 정도 발맞추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글로벌 평균에는 못 미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 프로페셔널하고 네. 에듀케이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이 데스크탑 프린터, 프로페셔널 위한 데스크탑 프린터 메이커봇에서 만든 네. 요거의 특징, 요거만의 유니크한 특징이 뭐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저희가 리플리케이터 플러스라는 제품을 작년 4분기에 출시를 했습니다. 얼마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바로 지금. 네. 네, 이때 저희가 각각 세그먼트, 시장 분류에 따라서 네. 보통 고객들이 갖고 있는 고민 영역이 어떤 것들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솔루션으로서 프로페셔널 쪽의 전문가 영역 분야의 솔루션으로 메이커봇 리플리케이터 플러스라는 제품과 더불어서 네. 그랩캐드 베이스의 메이커봇 프린트라는 메이커웨어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이 가능한 터프 PLA라는 친환경 소재에 하지만 물성치는 ABS 소재의 전문성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신 소재를 또 같이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ABS 재료 같은 물성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강도나 혹은 플렉서빌리티 부분이 ABS와 거의 흡사한 그런 사용 물성치를 갖고 있다라고 아니, ABS가 뭐냐고, ABS가 주로 이제 전문가 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의 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전문가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이런 걸 할 때 실험할 때 이런 걸 많이 쓰는 거니까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파트로 제작되는 그런
제품들의 경우도 ABS 소재로 만들어지는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메이커보드 레플리케이터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라고 있는데, 네. 요게, 그러면 이게 3D 프린터 말고, 네. 이게 따로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지금 레플리케이터 플러스라고 불리는 제품이 네. 실질적인 데스크탑 3D 프린터죠? 프린터인 네. 거고요. 네, 네, 네. 저희가 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데스크탑 프린터의 5.5세대의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네. 5세대 리플리케이터라고 불리는 그 프린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30% 정도 그 출력 속도의 개선을 가지고 출시가 됐고요. 보통 그 3D 프린터, 데스크탑 프린터들의 가격의 차이가 빌드 볼륨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5세대 제품보다 25% 빌드 볼륨이 확장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네. 또한 그 장점을 살펴보면 플렉서블한 그 빌드 플레이트를 사용을 해서요. 보통 그 블루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표면에 그 지지대나 혹은 라프트 부분을 더 강력하게 접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빌드 플레이트를 채택을 했고요. 네. 저희 메이커봇 제품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면 착탈식 그 스마트 익스트루더를 활용을 해서 아무런 그 기계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신 분들도 간편하게 수월하게 교체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압출기 자체를. 네, 그 메이커봇 프린트라는 소프트웨어는 스트라타시스에서 인수 합병한 그래프캐드 베이스의 메이커웨어고요. 메이커봇 프린트는 20가지 정도의 네이티브 캐드 파일을 다이렉트로 어셈블리 파일 그대로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파일 그대로를 불러오게 되면 이것이 파트별로 각각 레이아웃을 잡아서 빌드 플레이트 위에 조형이 가능한 형태로 레이아웃을 다 자동으로 잡아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파트별로 프린팅을 제어하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보통 그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워크플로우 상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현격하게 최소화시킨 그런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 클라우드 베이스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클라우드 베이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이점. 위치나 제가 프린터 옆에 꼭 있지 않아도 어떤 위치에서든 제가 원하는 출력물을 리모트된 그런 상황에서도 출력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출력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늘 궁금한 게요. 네. 이게 데스크탑 3D 프린터 메이커봇으로 만든 아까 뭐 파일 있잖아. 클라우드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갔는데 메이커봇 프린터는 없고 다른 프린터가 있어. 3D 프린터가. 그러면 그거 출력할 수 있을까요? 클라우드 베이스에 있는 파일을 STL 파일로 변환하셔서 그쪽 그 프린터의 메이커웨어를 활용을 하시면 충분히 출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메이커봇에서 제공되는 그 메이커봇이 3D 프린팅의 생태계를 리딩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의 백그라운드에는 싱기버스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습니다. 누구나 그 3D 프린터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싱기버스라는 사이트에서 3D 프린팅을 위한 디자인 파일을 한 번은 다운로드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현재 그 글로벌하게 200만 명 정도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최대 커뮤니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D 프린팅 그 커뮤니티 thingiverse.com?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기업에서도 그렇고 이제 아까 교사님도 개인들이 할 때 어떤 뭐 특이한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이것만의 프로세스 어떤 거 좀 언급하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점점 더 많은 개인 그 프로페셔널 고객들, 기업 고객들이 단지 그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에서만 3D 프린터를 활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초기의 아이디에이션이나 컨셉 모델링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산업용 장비들은 전문적인 스킬을 갖고 있는
센트럴라이즈 된 3D 프린팅 랩을 운영하셔야 되는 상황이십니다. 네네. 그렇지만 데스크탑 프린터의 출시와 더불어서 디자이너나 엔지니어들 개개인별로 모두 다 본인이 디자인한 파일들을 직접 데스크탑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형상화해서 다이렉트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강점 때문에 더욱 많은 기업들이 초기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 데스크탑 프린터들을 활용하시는 추세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이는 그 3D 프린터, 데스크탑 3D 프린터가 갖고 있는 접근성이나 사용의 용이성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각 이제 분야별로 이제 제품 개발할 때 컨셉 디자인 한 분야라든지. 네. 지금 그 보통 저희가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2D 드로잉으로 네.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케치한 모델들을 형상화해서 단지 드로잉이나 혹은 모델링 데이터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디자인의 오류라든지 네. 아니면 어떤 디자인 자체가 가장 적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인지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겠네요,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던 그런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모든 그 개개인들 개별적인 프로세스를 다 진행함으로 해서 병렬적으로 많은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그걸 통해서 제품 제작의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네. 있는 이건 어떤 강점이 사례입니까? 있다고 할 수 요거는 네, GE라는 네. 그 글로벌 최대 소비 가전제의 자회사입니다. GE First Build라는 네. 이 회사는 전문적으로 제품 개발에 대한 모델링이나 초기 그 아이디에이션 단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개개인의 디자이너들이 메이커봇을 한 대씩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 뭔가의 새로운 것들을 그 생각날 때마다 스케치한 그냥 그 단순한 그런 디자인들을 형상화시켜서 3D 프린터, 데스크탑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시제품 제작까지도 네, 활발하게 사용을 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제가 그 유튜브에 그 링크 주소를 하나 네, 제공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가서 보시면 조금 네. 더 상세한 내용을 GE 네. First Build라는 회사에서 데스크탑 프린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상세한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GE 있을 First 겁니다. Build라고 하면 나오겠죠.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오늘 네. 쭉 얘기 들으면 이 3D 프린터를 네. 데스크탑 3D 프린터를 그 회사마다 디자이너마다 뭐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왜 맞습니다. 그게 많이 안 쓰는 이유가 현재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가격인가요? 아니면은 뭔가요? 아직 뭐 뭐가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이제 3D 디자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세션에서도 네. 3D 디자인에 대한 그게 충족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디자인 파일을 활용을 해서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3D 컨텐츠라는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고 네. 제약사항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재밌고 뭔가 네. 뭔가 실전적인 교육 같은 것들이 네. 기업체의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단순히 원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네. 기능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전적인 네. 교육. 그런 교육에 대해서 좀 신경 쓰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메이커봇이 네. 당연히 글로벌하게 네. 그 데스크탑 3D 프린팅 생태계를 리딩해 가고 있고요. 네. 그것의 일환으로 싱기버스라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활발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교육에 필요한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 프로젝트 등이 싱기버스 에듀케이션이라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 네. 글로벌한 교사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3D 프린팅 프로젝트들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메이커봇 자체적으로도 개인 고객이든 아니면 프로페셔널 고객이든 교육용 고객이든
어떤 3D 프린팅을 활용하기 위한 컨텐츠의 요구에 발맞춰서 적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3D 프린터가 활성화되려면 또 이제 이런 뭐 벤더 입장에서도 이런 커뮤니티 활성화가 에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가장 굉장히 중요한 전략일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도 좀 각 분야별로 이런 국내에 또 하는 분들은 또 영어에 또 서투른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에코가 또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싱기버스 디벨로퍼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론치를 했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국내에 계신 몇몇 개발 업체들도 싱기버스 내에 특정 API를 활용을 해서 국내에 계신 3D 프린팅을 활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싱기버스에 접근하시고 더 나은 3D 프린팅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정유희님의 교육 분야 활용 영향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교육 분야에 특히 국내에서는 저희가 재미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같이 공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F1 모형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클래스에서 만들어서 경진대회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을 해서 RC카를 제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의 컴피티션으로 연계해서 체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류의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국내 차원의 교육 교재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초중고 전학년에서도 도입하고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금용님께서. 그다음에 제이미 정님께서 의약품, 무리류 등과 같은 무분별한 3D 프린팅에 따른 법적 규제 정책 필요성을 느끼지만 규제가 제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나 이용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추가로 STL 파일에 대한 특허 출원도 가능한지요? 실질적으로 STL 파일에 대한 특허 출원 부분은 따로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Q4에 정부에서 3D 프린팅 진흥법을 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3D 프린팅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규제가 되거나 혹은 진흥이 되기 위한 많은 여러 형태로 확대되어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정유희님, 모바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사용해도 되는지요? 네, 같은 프린터에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분이 메이크업 모바일 앱을 활용을 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프린팅이 되고 있으면 제가 출력을 하고자 한다면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죠. 김수열님, 메이커봇의 3D 프린터는 어떤 바익을 사용하나요? SLA, SLS 등 여러 방식 중 산업용으로 많이 사용 중인 FDM 방식을 사용하는지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나요? 네, 메이커봇은 FDM 방식의 3D 프린터이고요.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사실 후처리가 크게 필요치 않고 바로 저희가 출력한 그대로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메이커봇은 PLA의 플라스틱 재료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님, 메이커봇은 기업 대상일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제품도 괜찮아서 개인 창업용으로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요. 저 예전에 메이커봇이 3D 프린터의 대중화를 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국내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내에 제가 정확한 사용자 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 국내 데스크탑 프린터 시장 쪽에만 판매된 데스크탑 프린터가 7천여 대라고 특정 조사 기관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메이커봇이 차지하는 마켓 쉐어가 두 자릿수 이상입니다.
자, 그 정유희님 커리큘럼이 궁금한데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커리큘럼은 저희 쪽 그 총판 대리점들을 통해서 공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총판은 영일 교육이죠? 네. 영일 교육 시스템과 4MI, 아, 코어 4MI? 밸런스 네, 세 군데의 알겠습니다. 총판이 있습니다. 자, 이원규님 애플리케이션 전용 어플로만 가능한 건지요? 네, 아이패드, 모바일 앱은 네, 아이패드로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메이커봇 프린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메이커봇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은성님 여럿이 동시에 사용하려고 하면 출력용 원료 공급하는 모듈이 몇 개나 되나요? 실질적으로 프린터 자체는 네, 필라멘트 하나를 사용을 해서 한 가지 컬러로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메이커봇에 출력을 하는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 프린터에 네. 내가 1번으로 먼저 출력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출력이 요구되어지는 거는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차례대로 네, 네. 진행이 되게끔 관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정윤희님. 정윤희님. 네. 네. 자, 정윤희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들어갈게요. 자, 그 마지막 한 말씀 맞춰볼까요? 네. 메이커봇은 누구에게나 혁신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커봇이 이러한 혁신성을 발현하는 데 좋은 도구로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내에서도 전문가용 또는 교육용 3D 프린팅 전체적인 생태계가 확장되어 가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IT 신생터교는요, 보통 일반적인 이제 웨비나는 보통 우리가 1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이제 어떤 것들을 다 알아보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떤 하는 전문 기업들을 모셔놓고 어떤 요 제품만의 관점이, 유니크한 관점이 뭔지, 그거 한두 개만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늘처럼 여러분들의 궁금한 질문들, 다양한 질문들로 통해서 우리가 요 제품에 대한 한두 가지 확실히 알아보는 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웨비나로 자세히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은 이제 그런 관점의 IT 신상설계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설문 아까 했는데 스트라타시스 발음 어렵다 저도 42.4%로 오늘 지금 제일 시청자들께서 제일 추후에 또다시 듣고 싶은 제품이라고 관심이 제일 많은 제품이라고 골라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로 오늘 마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